내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세무 정보 좀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인 사업자분들 많으실 텐데 내가 이걸 법인으로 언제 전환을 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을 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산 이전과 또 사업구조 재편에서 중요한 가족법인 설립의 의미, 또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하는지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가치평가의 기준이 되는 이 영업권 평가의 구조까지 함께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또 이 알려드린 내용들을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지갑 닥터, 세무 닥터를 모셨습니다. 어떤 분과 함께 할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세금 닥터, 지갑 닥터를 모셨습니다. 세무법인 비전의 민혜영 세무사 모셨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민혜영 세무사라고 합니다. 주로 법인 사업자와 비영리재단 업무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혜영 세무사님과 함께 관련된 세금 궁금한 점들 하나씩 해결해 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시청자분의 사연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실지 한번 확인하고 세무사님과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바로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개인 사업을 운영해 오다 보니까 매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주변에서 가족법인 설립이나 법인 전환을 고려해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절세나 자산관리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언제가 적절한 시점인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특히 법인으로 전환할 때 영업권 평가가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건지 잘못 설정하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단순히 절세만 보고 결정해도 되는 건지도 역시 고민이 되고요. 가족법인 설립과 법인 전환을 고려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영업권 평가는 어떻게 접근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자,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개인 사업자로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법인 전환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게 나은지 주변에서는 아마 이런 추천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궁금증을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님, 이 시청자분의 사연 함께 들어봤는데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이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돌아가는 판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고민이 생기시잖아요. 이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이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뭐 매출이나 뭐 액수로 따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소득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기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될까요? 네, 일단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세금은 매출이 아니라 순소득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법인 전환을 판단할 때도 매출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첫 번째로 판단하는 게 맞아요. 일단은 매출이 크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은 순소득이 낮아지게 되거든요. 순소득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도 적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과 개인의 가장 큰 차이는 적용되는 세율 구조입니다. 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고 세율이 약 49.5%까지 과세될 수가 있는 반면에 법인은 일반적으로 22% 이하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구조적으로 보면 절반 이상 차이가 나는 이제 구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매출 규모가 아니라 순소득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비용을 제외하고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개인 사업자 구조에서는 세금 부담이 빠르게 커지기 때문인데요. 결론적으로 순소득 기준으로 8,800만 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개인의 적용 세율이 높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는 법인 세율과 비교했을 때 법인 전환을 검토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법인 전환은 단순히 세율만이 아니라 운영 구조,
비용 처리, 그리고 자금 운용 방식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순소득 기준을 출발점으로 삼되 전체 구조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단 액수를 8,800만 원 매출이 아니라 순소득을 비용 처리 같은 걸 했을 때 순소득이 8,800만 원 넘어가면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하지만 다른 요인들도 더 추가적으로 생각해 봐야겠지만 일단은 순소득 기준으로는 한 8,800을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 사업자일 때와 법인 전환을 했을 때 세금의 이 구간이 달라질 수 있다. 확실히 절반 2배 가까이 차이 날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절세 효과는 법인의 제일 큰 장점을 먼저 살펴봤을 때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은 냉장고처럼 소득을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선택권이 없이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네. 선택권이 없이 그대로 종합소득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많이 번 해에는 그만큼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돼요. 근데 예를 하나 들자면 네네. 작년에 5천만 원을 벌었든 올해 5억 원을 벌었든 소득을 나눠서 과세 시기를 조절할 수가 없고요. 이제 많이 번 해에는 그만큼 고율의 세금을 그대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개인 사업자의 가장 큰 한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반면 법인은 대표가 급여 형태로 소득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 상황에 따라서 급여를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소득을 또 분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법인 자체는 비교적으로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한번 내고 남은 이익은 다시 사업에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서 사업 자금을 더 빠르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키울 수가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고 흔히들 알고 있는 스노우볼처럼 자금 규모가 커질수록 복리 효과를 이용해서 더 빠른 속도로 규모를 키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장점은 개인 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대표자가 퇴직금을 설정해서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네. 이 경우에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적용되는 세율이 많이 낮거든요. 퇴직소득이. 그리고 또 4대 보험도 부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낮은 세율로 이제 퇴직소득을 한번 정산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법인 전환은 단순히 절세의 효과만이 아니라 소득 조절, 재투자, 자산 축적 구조까지 함께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체감할 수 있는 차이가 이제 크게 나타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1년에 번 것을 그대로 세금으로 징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벌면 그만큼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인데 법인으로 전환하면 그거를 이제 약간씩 조절하면서 세금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에도 나왔지만 법인 전환하는 것 방법도 있지만 요즘 가족법인을 설립해서 또 활용하는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일단 가족법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법인이 아니라 그냥 가족끼리 운영하는 법인을 가족법인이라고 흔히들 부르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은 구조적으로 소득을 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거의 없다는 점이 네네. 한계점인데 법인은 어느 정도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무적인 디자인이 일단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개념이 아니라 소득과 자산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지 구조적으로 미리 설계할 수가 있다는 핵심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족법인을 설립할 때 가족 간의 지분을 분산시켜두면 회사의 이익이 누적될수록 발생하는 가치 상승분이 주주별로 나뉘어서 반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연스러운 증여 효과가 발생하면서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네. 별도로 큰 금액을 한 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장점이 퇴직금 활용이 가능하다는 네네. 점이 있는데요. 퇴직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율이 낮은 소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4대 보험료도 부과가 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제 개인 사업자는 이런 퇴직이랄 게 없기 때문에 퇴직소득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법인은 대표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소득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꼭 실제로 은퇴를 하지 않더라도 무주택의 대표이사
자녀들이 이제 대표이사로 있는 경우에 네. 주택 구입 목적 등을 활용해서 퇴직금을 한번 중간 정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목돈을 한 번에 낮은 세율로 받아갈 수가 있겠죠. 자금 활용 측면에서도 유연성이 높아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가족법인은 단순 절세 목적을 넘어서서 소득 분산, 자산 이전, 자금 활용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재무설계 수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법인 뭐 가족끼리 운영을 하는 법인을 만드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뭐 증여를 미리 나눠서 좀 할 수 있다거나 소득을 분산시킨다거나 할 수 있는 이점들이 있으니까 요즘 가족법인을 또 많이 활용을 하시는군요. 그러면은 아까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분에 따라서 이게 또 이제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 지분 구조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하는 건지 이게 왜 아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비율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건지도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네, 설립할 때 번거롭다는 이유로 네. 대표이사 지분을 100%로 시작하는 법인들이 종종 있어요. 네네. 이 구조는 나중에 결국에 증여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법인의 가치가 커질수록 리스크가 커지게 돼요. 대표이사는 회사를 운영하는 이제 근로자일 뿐이고 네. 회사의 실제 주인은 주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이사로서 열심히 회사를 성장시켜서 기업 가치를 키워도 지분이 모두 대표이사에게 몰려 있다면 그 가치 상승분이 전부 대표자 개인 자산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자녀에게 지분을 나눠주려고 할 때 이미 커진 주식 가치 기준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증여세 부담이 또 한 번 발생될 수가 있어요. 결국 초기에 단순하게 가져간 구조가 이후 세금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추후에 내가 그 증여 계획이 있다면 설립 단계부터 지분을 미리 분산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제 가치가 낮을 때 세금을 미리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는 부모님이 맞더라도 주주 비율은 자녀 명의로 일정 부분 나누어 설계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회사 성장에 따른 가치 상승분이 자연스럽게 분산이 되면서 장기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분 구조는 단순히 비율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자산 이전과 세금까지 연결되는 핵심 설계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아예 만약에 진짜 증여를 나중에 결국에 하게 될 것이라면 초기에 그냥 구성을 할 때 그냥 낮은 가치가 있을 때 증여를 해버리고 지분을 나눠 갖는 게 훨씬 이득인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법인 전환 방식에도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것도 한번 비교해보고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현물 출자나 이제 포괄 양수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일단 법인 전환 방식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현물 출자, 포괄 양수도, 그리고 단순 사업 양도인데요. 사실 여기서 단순 사업 양도, 즉 신규 법인 설립은 사실 법인 전환이라고 보긴 힘들고 그렇죠. 그냥 신규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지 크지 않은 업체에 추천을 많이 드리는 방식이고요. 네네. 이거는 비용도 낮고 설립 이제 법인 전환 절차도 비교적으로 단순합니다. 두 번째는 포괄 양수도인데요. 네. 현물 출자 세 번째 방식보다는 비용은 덜 절세된다고 볼 수 있지만 제일 큰 포인트가 과세 사업체를 법인으로 넘길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네. 모든 자산과 부채를 빠짐없이 전환을 하는 게 포인트이고, 첫 번째로 부동산 등의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지 당장 내가 현금 여력이 얼마 정도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 방식이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현물 출자 같은 경우는 건물 등의 부동산 자산이 많은 경우에 이용하는 방식이고요. 돈 대신에 자산이나 부동산, 이런 현물 등을 출자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방법은 제일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제일 절세 효과가 크다고는 볼 수 있지만 나의 매출 규모, 그리고 현금 흐름, 그리고 자산 형태에 따라서 세 가지 방식 중에 적절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현물 출자, 포괄 양수도, 단순 양도 요 세 가지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 자, 그러면 법인 전환 이제 하시려고 하는 개인 사업자분들
아마 뭐 상담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고 도움도 많이 주셨을 것 같은데 법인 전환 잘 모르니까요. 저희가 그러다가 실수하시거나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걸 바로 잡아주셔야 네. 되니까. 현장에서 뭘 가장 많이 실수하시고 오해하시던가요? 일단 포괄량수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포괄량수도는 사업체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이전하는 방식이에요. 네네. 단순히 일부 자산만 넘기고 일부 직원만 넘어가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사업 전체를 그대로 이어받는 승계받는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방식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업종이 일단 동의를 해야 되고요. 네. 직원도 그대로 승계가 되어야 되고 사업장 역시 유지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포괄량수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네네. 이러한 요건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직원이 뭐 몇 명만 넘어간다거나 사업을 나누어서 업종을 나눠서 이전을 한다거나 업종이나 구조를 또 변경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포괄량수도 요건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렇게 되면 원래 기대했던 절세 효과가 좀 사라질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부가가치세가 예상치 못하게 크게 부과가 될 수가 있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문제가 없어 보였더라도 요건 하나가 어긋나면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법인 전환을 진행할 때는 단순히 절차만 볼 것이 아니라 포괄량수도 요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전에 구조를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꽤 중요합니다. 결국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복잡한 요건을 간과한 채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이를 방지하려면 사전에 전체 구조를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조건을 맞춘 상태에서 전환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수하시는 부분들은 오해 없이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번에는 개인 사업자분들의 또 영업권 평가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게 사실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숫자로 뭐 정확히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궁금하고 왜 이 영업권 평가가 필요한 건가요? 일단 영업권이라고 하면 보통 많이들 알고 있는 권리금이라고 부르시죠. 권리금 개념이 바로 영업권입니다. 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개인 사업차를 운영하면서 쌓아온 노하우, 그리고 고객 풀, 그리고 브랜드 가치, 이런 프리미엄 등이 모두 포함된 네. 무형의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장부에 바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실제 사업의 경쟁력과 수익을 만들어내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네.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서 자산 가치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던 무형의 가치를 법인으로 이전하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영업권을 평가해서 법인으로 넘기게 되면 법인 입장에서는 영업권이라는 자산이 생기게 되고요. 네. 이를 또 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즉 법인은 비용 처리를 통해서 세무적인 이점을 하나 가져갈 수가 있고, 또 개인 입장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네, 있습니다. 볼까요? 법인에서 대표자가 자금을 가져올 때 단순 급여나 배당으로 받아오는 것보다 영업권 대가로 받아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 이유는 영업권 대가로 법인에서 자금을 가져오게 되면 종합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급여나 배당에 비해서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네네. 결국 영업권 평가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법인 전환 초기 단계에서 비교적 큰 금액을 합법적으로 개인 자산화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인 전환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하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이점들이 있었군요. 저도 몰랐네요. 그러면 이거 영업권 평가 기준, 이걸 영업권 평가를 어떻게 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영업권 평가라고 하면 네. 보통 현재 매출이 많이 나고 있어야 높게 받을 것 같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단순히 과거 실적만을 보지는 않고요. 미래 가치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이 안정기에 들어서서 매출을 많이 내고 있는 개인 사업자보다
개업 1년차, 2년차 때처럼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매출 규모는 내가 작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면 높이 평가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즉 영업권 평가는 단순히 내가 얼마 벌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가 함께 반영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여기에 고객 기반, 브랜드 가치, 시장 경쟁력, 업종 특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숫자 하나로 단순 계산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업권을 인정받고 활용하려면 감정평가기관을 통해서 공식적인 평가서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산정된 자료가 있어야 세무적으로도 문제가 발생될 위험도도 많이 낮아지고요. 결국 영업권 평가는 과거 실적과 함께 미래 성장성까지 반영하는 종합적인 가치 평가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과거 실적 플러스 미래 성장성까지 반영을 해서 영업권을 평가받고 산정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겠고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가족법인 설립할 때 뭐 세무적인 세금의 혜택들이 좀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거 말고도 또 뭐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지분 구조와 의결권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네. 누가 몇 %의 지분을 가질지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족 간이라 하더라도 향후에 분쟁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경영권, 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설립 전에 퇴직금 규정이랑 임원 상여금 규정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네. 이런 부분이 사전에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비용 인정이 부인될 수 있는 리스크도 또 있기 때문에 자금 흐름을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급여와 배당 정책 역시 단순히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업종 특성과 회사의 현금 흐름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어떤 비율로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세금과 자금 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회사를 넘길 계획이 또 있다면 단순히 현재 구조만 볼 게 아니라 가업 승계 전략까지 함께 고려해서 설계를 미리 해야 되고요. 지분 이전과 시점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가족법인 설립은 절세만을 위한 구조가 아니라 지배구조, 자금 흐름, 그리고 보상 체계, 승계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승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운영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 뭐 강조해주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법인 전환, 가족법인 설립 이런 게 세금을 아끼기 위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긴 안목으로, 긴 시선으로 봤을 때는 자산 관리의 승계, 앞으로의 후계 구도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선택이라는 거 아마 잘 시청자분들도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시간이 또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법인 전환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시청하고 계실 겁니다. 이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야 된다.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법인은 미리 설계할 수 있는 구조이고 개인은 선택권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법인 전환의 메리트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은 유족 보상금이나 퇴직금 등 다양한 항목을 미리 설계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영역이 많습니다. 단순히 절세를 넘어서 자산 관리와 운영 전략까지 함께 가져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업을 그대로 승계하는 데에도 유리한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부담이 매우 큰 편이기 때문에 미리 법인 형태로 자산을 이전해 두면 아무 준비 없이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보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데 이제 매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만 모든 분들에게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업종 특성상 세금 계산서 수수가 어렵거나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또는 전환 과정에서 초기 자금 좀 부담이 많이 되신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검토가 미리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법인 전환은 단순히 세율만 보고 결정을 하기보다는 업종이나 향후의 매출 규모,
그리고 자금 흐름, 그리고 승계 시기, 자산 형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법인 전환은 무조건 해야 하는 선택은 아니고요. 내 사업 구조에 맞게 타이밍과 방식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민혜영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법인서 밀립 전환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형태를 바꾸는 것도 뭐 중요한데 결국에는 그 안에 담긴 가치, 구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시고 나에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전환하는 기회를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무법인 비전의 민혜영 세무사와 함께 했는데요. 세무사님 오늘 자세하게 내용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